안녕하세요, 하은초입니다. 오늘은 공부하기 좋은 앱 5가지 종류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플래너 쓰는 법에 대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앱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암기 앱입니다. 암기 앱은 단어를 외우기 위한 어플인데요. 휴대폰에 암기 앱이 있으면 자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 등교와 하교를 할 때 30분 정도 차를 타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암기 앱을 이용하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으로 인식이 돼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암기 앱으로 추천드릴 앱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퀴즐렛인데요. 퀴즐렛은 자기만의 단어 시험을 제작 가능합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내신 영어 단어를 외울 때나 이렇게 암기 앱에 없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따로 나눠주신 학습지 단어 같은 것들은 시중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외우기 좋게 만들 때 사용했고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퀴즐렛의 게임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럴 때는 게임을 하는 기분이라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걸 아무거나 카드로 제작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영어 외에도 한국사, 과학 같이 다른 과목도 공부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원소를 외우거나 화학식을 외울 때 이용했었습니다. 앱 내에서 유료 결제를 해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능이 좋아서 저는 공부하던 시절이었으면 결제를 해서 사용해도 좋았을 만큼 잘 애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은근 노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이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는 분들한테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앱은 워드마스터 앱입니다. 워드마스터는 유명한 영어 단어 교재죠. 저도 공부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앱으로도 있더라고요. 은근 단어책은 잘 안 열어보게 되잖아요. 저도 초반에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뒷부분 단어는 거의 못 보고 그랬었는데 막상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에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앱이 유료지만 결제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워드마스터 앱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데는 되게 효과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워드마스터가 시리즈가 다양한데 앱도 시리즈가 다양하게 나와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유료라는 점과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영어 단어 자체는 워드마스터답게 수능에 필요한 단어들,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선 활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것은 타이머 앱입니다. 타이머는 다양하게 쓰는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휴대폰 앱 잠금 기능이 있어요. 휴대폰 사용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활용하기 좋고요. 시험 기간에 사실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도 알림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휴대폰을 열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런 타이머 앱을 켜서 스스로를 자제시키는 효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머 앱은 그 이름답게 타이머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공부 시간 체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자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스탑워치를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 제주할 때는 학원에 폰을 내한했어가지고 타이머 앱을 패드에 깔아서 쓰는 게 아니면 사실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못했는데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타이머 앱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스탑워치를 추천드립니다. 타이머 앱으로 추천드릴 앱은 2가지인데요. 포레스트와 열품타입니다. 첫 번째 포레스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귀여운 숲 꾸미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진짜 숲 꾸미는 게 메인인 앱인데요. 이걸 사용해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귀여운 걸 보니까 특이한 나무나 예쁜 꽃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키우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좀 귀여운 걸 좋아한다, 아니면 너무 딱딱하게 타이머 앱 말고 뭔가 게임 같은 기분을 내고 싶다, 그러면 포레스트 앱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품타인데요. 열품타의 가장 큰 특징은 과목별로 시간 타이머를 따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나눠서 타이머를 따로 잴 수 있고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생성해서 경쟁을 하거나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니 오빠와 함께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함께 공부를 안 하면 도움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꼭 공부를 하셔서 서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도 해야지. 약간 이런 공부를 시작하는 효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플래너 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4년간 24개의 종이 플래너를 사용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요즘은 플래너가 앱으로도 활용하기 좋게 나와서 굳이 종이 플래너를 쓰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기는 종이 플래너를 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에너지도 아깝고 꾸준히 들고 다니기도 힘들다. 그러면 이런 플래너 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대학생이 되니까 종이 플래너에 이렇게 일일이 표시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은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투두리스트 앱 같은 걸 받아가지고 휴대폰으로만 플래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메모장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플래너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천드릴 앱 중에 아까 봤던 열품타가 있는데요. 과목별로 시간 타이머가 특정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목별로 타이머를 재면 자동으로 플래너 10미니처럼 앱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표시한 게 아닌데도 마치 형광펜 다른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막 앱에서 예쁘게 표시를 해줘요. 기분도 좋고 바로바로 플래너에서 내가 얼마만큼 과목별로 시간을 썼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기 좋아서 플래너로 쓰기 좋고요. 체크리스트 기능도 있어가지고 진짜 플래너처럼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은 타임스프레드입니다. 타임스프레드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시간표 앱으로 활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본인이 혹시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마다 무슨 공부를 할지만 정하고 싶다면 이런 시간표 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학원에 다니거나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경우 다양한 활동을 할 때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시간표 앱을 활용하면 헷갈리는 일 없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은 투두메이트입니다. 투두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래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분류 체계도 되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학교 관련 투두리스트, 독서 관련 투두리스트, 운동 관련 투두리스트 이렇게 상세 분류가 가능해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못한 일을 내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이런 날짜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앱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앱들의 특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특정 앱의 특징을 알아본다기보다는 대체적인 특징을 제가 설명드리고 관련 앱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언급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답지가 없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거나 답지가 있거나 풀이가 있는데도 그 풀이가 이해가 안 될 때 더 자세한 풀이가 궁금하거나 다른 풀이를 알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고요. 사실 학교에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여쭤볼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선생님들이 계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때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궁금증을, 우리의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프리앱이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리앱으로는 콴다, 큐리, 큐브 같은 앱들이 있고요. 실제로 큐브 같은 경우엔 제가 그 선생님 역할로도 답변을 달아봤는데요. 선생님 입장이 되어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이게 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앱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앱인데요. 문제앱은 문제집이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 활용하기 좋은 앱입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가방이 무거운 게 너무 힘들어서 유료 결제를 하고 문제풀이 앱을 사용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패드만 있고 그 패드로 문제를 풀거나 글씨를 쓰는 게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풀이 앱은 단점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것보다 그냥 이 앱을 살까 하는 경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플리 앱을 결제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외로는 요즘엔 수학대왕이라던가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내신 대비 문제집이라던가 영어 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들과 관련된 문제 앱도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스토어에 검색해 보시면 괜찮은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는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 진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정말 좋은 앱들이 무료로 나오기도 하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좋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전자기기를 공부에 방해되는 존재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가 추천해주고 싶은 다른 앱이 있다 하시는 경우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